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임종현님, 허보현님, 네우 언니님, 까루님 등 많은 분들이 안개가 끼어 있다.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조심운전 하셔야 합니다. 비상등 켜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 지금 안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많이 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까마귀님, 군포도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미세먼지도 좀 꽤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수민 님도 촌철님들 마스크 착용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어려운 국난을 이겨냅니다.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요? 그죠. 뭐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건강이 최고죠. 네. 네, 그리고 박성남님. JB가 바쁘다는 것은 나라 정치가 어지럽다는 뜻이겠죠. 시선 집중이 재미없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뭔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아니죠.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선 집중은 뉴스가 없어도 재밌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셔야죠. 출연자들이 잘해주셔야죠. 뭐. 네. JB가 잘해야죠. 무슨 소리십니까? 별로 거리가 멀어갖고. 뭐 재미랑 거리가 멀다. 제가 인정할 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엄청 인정이 되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KJG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 50에 헬스장 PT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할만합니다. 근데 JB 정말 그레이 계열 옷을 좋아하시네요. 의자, 상의, 머리까지. 오늘도 삼색 일체. 회색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좀 다양한 색깔도 좀 입어보세요. 핑크도 좀 입어보시고. 아, 못 입겠어. 네, 핑크를 입는 그날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제비타임즈 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부지법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우리 17명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근데 실제로 그날 바로 18일 밤 10시 50분경에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부탁 전화를 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강남수장이 그 22시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강남수장이 답변을 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고 저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평가는요? 뭐 자잘한 거 빼고 이 점만 짚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현장을 떠난 22시 밤 10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한번 되물어 봅시다. 윤상현 의원이 설정하고 있는 폭력 사태의 기준이 뭡니까? 이미 17명의 극렬 지지자가 월담을 했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놀이입니까? 장난입니까? 폭력 사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글에 따르면. 그래서 이건 폭력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남서장에게 잘 처리 부탁한다고 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되물어보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윤상현 의원의 기준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와서 의사당 본청까지 진입한 것도 폭력 사태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은 통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까? 그 전에? 한번 되물어보고 싶고요. 자, 이번엔 한번 정반대로 되물어 봅시다. 월담한 것까지는 폭력 사태가 아니고 유리창 깨고 벽 깬 건 폭력 사태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삼는다면
계엄군이 의사당 본청 유리창 깨고 진입한 건 폭력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왜 통치행위니까 책임 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군의 폭력 사태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 사태였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윤상현 의원의 기준선에 따르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통치행위 나오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호날다님이 근데 서부지법인데 왜 강남경찰서로 전화한 거죠? 관할 구역이 강남경찰서인가요? 전화한 이유가 뭘까요?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서울시내 곳곳에 분산 이제 그 수용이 됐다고 하는데 강남서도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 된 건지 뭔지는 좀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강남서장에게 전화를 했을까? 네. 양근삼님 폭력 사태가 아닌데 그럼 왜 전화를 했죠? 라고 물어주셨고 임금님 귀의 캔디님은 저 전화는 부당한 청탁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짱구님이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인사들은 지금 재무덤 판다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몇몇 인사들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가세를 했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한 뒤에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실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자신이 판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다뤄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때? 자, 피해자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해서 폭력사범을 감경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이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로 있으면서. 이런 사건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맞는데 맞을 만한 짓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감경을 해주거나 무죄 선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성질의 문제입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되물어보는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또는 비슷한 다른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한가락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식이 얕고 생각이 짧아서 이러는 걸까요? 글쎄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 점에 더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어코 국가적 불행을 당리당략의 기회로 삼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 참으로 후한무치하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거든요. 물론 이거는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향한 거 빼고 기어코부터 해서 해버리면 지금 폭력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두 의원의 태도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별개의 것이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그냥 부메랑의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메랑은 던진 자리로 돌아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 윤상현 의원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쇠파이프 들고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돌아가면 평화적 시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네오 언니님은 대통령의 말을 빗대서 이렇게 물어주신 것 같은데 누가 몇 시간 만에 검거될 소요를 벌입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대통령이 말했었죠. 네. 그리고 흥부님, 솜님니 등 많은 분들은 이번 폭동에 선처는 없어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호처로 가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행적들 3가지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중순경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훈 차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서버 관리자가 누구의 지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이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서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때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쓸 수는 없나? 라고 묻자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389경 권총 20정,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에서 며칠 지난 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찰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 청산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발부받은 그 영장의 시한이 남아있어서 압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은 겁니다. 자, 삼청동 안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논의를 한 곳으로 지목됐고요. 경호실엔 뭐가 있느냐? 삼청동 안가 CCTV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을 석방함으로써 증거인멸과 보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할 점. 인멸 우려가 있는 증거의 범위인데요. 그게 두 사람이 경호처 부하들을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라고 다그친 증거의 인멸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입이 닫히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적이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란 모의 과정에 대한 접근의 통로가 막힘과 동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건조한 언어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는 이른바 무력 저지 모의에 대한 접근의 통로 또한 막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내란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키맨입니다. 키맨. 키맨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물쇠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창면님 등 많은 분들이 이래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은 왜 불구속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이 끝났고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영장 집행과 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봤다면 검찰은 지금 범위를 어디로 본 겁니까?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정해서 두 사람의 행적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세 개의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 모의 과정에 대해서 지켜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지켜봤거나 내지 일부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의 강도는 최고 단계로 올려도 부족한 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반려를 해버렸다. 물론 이건 김성훈 차장이 낸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마당발님, 김성훈 차장이 입 열면 지구가 흔들릴까 봐 그랬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나라사랑님은 검찰이 직접 잡으려는 걸까요? 아, 예. 네, 그리고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 김용현 패밀리로 불리는 또 한 명이 있죠. 김신 가족부장. 네. 이 사람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 김성호 차장, 이광우 본부장처럼 똑같이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신 가족부장이 누구냐? 아까 좀 전에 제이비가 전해주셨잖아요. 이광우 본부장이 실탄을 관저 내부로 옮기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시를 수령한 사람이 바로 가족부의 책임자인 김신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상교육 비슷한 것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사상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경호처 직원들한테 공유하면서 봐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탄핵 반대 100만 서명 링크를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폈던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보고 경호처에서도 또 극우 유튜브들의
내용을 봤다 이런 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왜 사상교육을 받아야 하냐라고 황당해하면서도 보복성 인사조치 등을 걱정해서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는데요. 자, 김성훈, 이광우, 김신 세 사람 모두 경찰에 출석하면서 핸드폰을 안 갖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세 사람 핸드폰에 대해서? 네?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희숙 님이 이미 증거는 모두 인멸하고 빈 깡통이 됐을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창원지방법원에서 명태균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검사가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검사 이 발언은 영상 녹화되어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 변호인도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다.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언론에 입장문을 내거나 공개하겠다라면서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같은 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가 한 말이 맞죠? 라는 촌철님들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 검찰의 반박까지 소개해드려야겠죠? 이런 겁니다. 검사가 명태균 씨를 추궁하면서 집에서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던 것인데 명 씨가 이 부분을 두고 검사가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물어본 건데 그걸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 명태균 씨와 검찰 간의 진실 게임에 빠져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명태균 씨 말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상 녹화가 나오고요. 변호사 입회가 나옵니다. 자,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증인격인 변호인은 명 씨 말이 맞다고 이미 확인을 해준 셈이고 근데 변호인은 누구의 변호인이냐? 명 씨의 변호인이니까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영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럼 영상 틀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어렵게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궁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걸 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강혜경 씨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맴맴 도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붕 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자, 이 말까지 추가해서 이 점을 짚어봅시다. 검찰이 명태균 씨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에 들어간 게 한 달도 더 된 일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에서만 15만 5천 개의 팔이 나왔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포렌식의 결과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포렌식에서 나온 걸 갖고 관련 인물들 불러서 조사했다는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진척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검찰도 진상규명의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라님 등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녹화 영상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블랙님은 창원지검 압수수색 가야 하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3186님 뉴스가 많아서 잊혀진 이름 명태균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검사가 이 발언을 한 시점이 언제였을까?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검찰 수사 보고서의 작성 시기가 지난해 11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아마 11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즈음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황금폰을 확보한 다음이냐 아니냐?
황금폰을 지금 USB랑 같이 검찰에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폰을 확보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 얘기는 그러면 황금폰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